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생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할게요.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 조합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법 좀 나온 거죠. 일단 더하기에서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 처리되니까 이제 6 컨비네이션 2 되겠고, 그러면 6 곱하기 5 2로 나누는 거니까 15 해서 결과를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서로 다른 2개 중복 그렇게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5에서 8을 빼는 이런 형태니까 정답 7가지 해서 계산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 중복 순열 공부 제대로 했는지 기호 사용법 질문 던지는 거니까 이 정도로 좀 가볍게 풀 수 있도록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꺼낸 공의 색깔이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죠. 7개의 공 중에서 이제 2개를 딱 꺼내는 건데, 꺼낸 2개를 좀 꺼내는데 색깔이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흰 공 2개를 꺼내거나 아니면 검은 공 2개를 꺼내 이런 경우겠죠. 됐습니까? 계산을 좀 처리하게 되면 7 곱하기 3, 그러니까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6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게 되니까 7이 되겠고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7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전체 가지수 쪽 구해가는 이런 형태들이죠. 7개에서 2개 꺼낸다. 같은 색의 공이다 이런 얘기죠. 색깔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흰 공에서 2개를 꺼내거나 검은 공에서 2개를 꺼내거나 자연스럽게 문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제비를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적어도 1개라는 얘기는 당첨 제비가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구해야 될 부분이 여러 번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체에서 빼는 즉 6건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1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제비를 선택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는 이제 당첨이 안 되는 거니까 당첨 제비가 아닌 거가 이제 7개 있었죠. 7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19, 8, 7 나누기 비면 똑같으니까요. 7, 6, 5, 4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은 좀 이렇게 소거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4, 20에 2 하나 좀 소거해서 이제 여기 좀 4 만들어 주면 되겠죠. 또 좀 3 좀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은 9, 3, 2 하나 또 약분 또 되는 건가요? 와우. 그러면 좀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정답은 6분의 5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이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경우가 많은 거니까 반대되는 경우, 즉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풀어가는, 즉 6건을 이용한 풀이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이항정리에서 나온 거죠. 6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하자면 일반한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x제곱을 r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분의 2는 6 마이너스 r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좀 정리를 좀 다시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6 마이너스 r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개수가 되겠고요. x의 이제 지수 파트를 보게 되면 x의 2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수가 되는 거죠. x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수 부분들 열심히 잘 계산해야 되겠죠. 3r 마이너스 6 이 부분들인데 문제가 세제곱 개수니까 3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r 값이 3입니다 이렇게 r 값을 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좀 답을 구해가려면 6 컨비네이션 3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은 20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160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반항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개수 부분 이제 지수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되겠습니다. 일반항 구해가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앉을 때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확률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명의 가족이 원형 모양이 비슷하게 앉는다. 전체 가지수는 뭐 그럼 이제 원순위니까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부가 가서 기준을 좀 딱 잡는다라고 해주면 한 가지가 되겠고, 원순위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으로 모가 앉아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 넷이 앉아야 되니까 4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뭐 약분을 쫙 하게 되게 되면 뭐 남는 게 5밖에 없으니까 5분의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정답은 뭐 6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원순열 형태 어떻게 좀 계산해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조건이 있을 때 먼저 조건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이렇게 나열해주고 나머지 나열해서 같이 수기하는 과정. 뭐 원순열과 관련된 학습 조금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숫자의 합이 6인 자연수 계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못하네요. 를 이렇게 쳐야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4개를 택해서, 뭐, 지금 이제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6이 되는 경우를 좀, 그러니까 구성을 좀 먼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 3이 들어가게 되면 3개를 좀 더 선택해야 되니까, 111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2라면 2가 2개 있을 때면 11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더 있는가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성 자체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들을 좀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요.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에서 4가지 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둘을 좀 더하기 해서 뭐 정체 답은 뭐 10가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절차 자체를 좀 이렇게 구성을 조사하고 그 부분들을 좀 나열한다라는 이런 좀 절차를 좀 지켜가는 이런 논리적인 관계를 조금 이해하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7개의 문자 AA, BB, CCC 겹치는 문자들이 있는 거죠.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리를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풀이 원리는 뭐 상대방 먼저 나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해도 되는 것들 좀 먼저 나열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BCCC를 좀 나열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문자 나열해야 되는 거죠. 5개를 좀 나열할 때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BCCC가 좀 나열되고 나면요, 이때 이제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틈이 생기죠. 이 6개의 틈 중에서 A가 들어갈 틈 2개를 좀 골라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뭐 A가 나열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뭐 전체 계산을 해야 되는데 5 곱하기 일단은 이거 좀 약분하면 이제 5 곱하기 4 되겠고, 아직 나누기가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5, 2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죠. 4 또 마저 이렇게 소거하게 되게 되면 뭐 5 곱하기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걸까요?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15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에 보게 되면 좀 풀이 원리가 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 먼저 나열한다라는 그런 원리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A를 좀 나열할 때 틈에 찾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뭐 같은 문자니까 들어갈 곳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직사각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요. 일단은 확률을 좀 구하라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8 컴비네이션 4 8개 점에서 4점을 좀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직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대각선 자체가 이렇게 좀 4개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대각선 4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각선 2개를 만약에 선택을 다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만약에 어떤 걸까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기 끝에 있는 점들이 좀 나오죠. 이 점들을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다. 처리해주면 직사각형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요 직사각형 만드는 요 아이디어 이거 좀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인 계산은 8, 7, 6, 5에다가 4, 3, 2, 1 이렇게 좀 나누게 하겠고, 여기는 뭐 4, 그냥 6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8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걸 이렇게 좀 소거를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5, 7, 35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뭐 마지막에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 거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직사각형 부분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렇게 좀 선들 4개 중에서 그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직사각형을 풀어가는 아이디어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음 문제 풀이할 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x, y, z. 알겠습니다. 근데 뭐 6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이 좀 따져보게 되면 이게 0, 1, 2 해서부터 6까지 이걸 좀 다 계산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0,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해서부터 쫙 그래서 이제 3개에서 6개를 선택해달라. 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죠. 이때는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어떻게 좀 될까요? 여기에 문자를 좀 하나 이렇게 좀 더 집어넣어서 결과가 6입니다. 이런 형태를 좀 아이디어를 좀 내면요. 이 A 값이 0이 되게 되면 앞에가 이제 6이 되겠고, 1이 되게 되면 5가 되겠고, 그래서 만약 마지막에 6이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방에 좀 가볍게 계산하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6이니까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9, 8, 7, 3, 2, 1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3, 3,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4가 되는 거겠죠. 곱하기 27, 24 해서 84가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철저하게 뭐 그냥 연산을 쭉 해가지고 풀어도 뭐 큰 상관이 없겠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막 0일 때부터 6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계산식해서 근데 이제 이거 좀 계산을 7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 냈죠. 문자 하나를 더 이렇게 가미해서 뭐 당연히 좀 의미하는 정수가 되겠죠. 0 될 때 이제 이쪽 6, 1일 때 5. 그래서 쭉 해서 이제 6일 때 0 이렇게 쳐야 되니까 결국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부분들이 0부터 6까지를 전부 다 계산하게 되는 절차.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됐습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 아이디어 부분들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여집합의 확률, B의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 확률도 주어져 있군요. 일단 뭐 A 확률 자체는 그러면 14분의 5라고 주어져 있는 거라고 좀 판단하면 되겠고, 조건부 확률식은 좀 계산식을 좀 쓰면 되죠.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나는 거니까 교집합 확률 이 부분들이 뭐 7분의 2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뭐 A 교집합 B 확률 좀 제공해 준 거죠. B 확률 2분의 1을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7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교집합 확률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두 확률들이 어떤 비율로 일어나는지 좀 조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14분의 2가 되죠. 14분의 2 이런 개념이 되겠고 14분의 5에서 빼니까 14분의 3 이런 형태로 처리되겠고 B 확률 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A, 파, B, 여집합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뭐죠? B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여집합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뭐 14분의 3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 떡 해서 7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분의 3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구해졌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는지 이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고 또 역시 정확하게 좀 표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정리해 가면서 교집합 확률 구해보는 거 가지고 이게 확률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표시를 좀 해놓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얼마인지 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뭐 자연스럽게 수직 연결돼 가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좀 약간 개념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살짝 메모하면 우리가 풀 거랑 좀 더 잘 연결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수를 A, B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겠다. 2차 방정식 허근하면 뭐 당연히 판별식 조사하는 거죠. B제곱에 해당하니까 9A제곱 마이너스 8AB 0보다 좀 작다 이런 걸 풀어야 되겠고요. A 공통에 9A 마이너스 8B 처리돼 가는데 0보다 작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뭐 주사위 던져서 뭐 항상 양수니까 그럼 9A하고 8B 대서 비교해 가는 그런 개념으로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A하고 B 조사를 해가야 되는데 A 값이 1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B 값이 뭐 이거 9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 3, 4, 5, 6 나와야 되는 거 같고요.
2가 되면 18이니까 3, 4, 5, 6 되겠고 3이면 27보다 커야 되니까 4, 8, 32부터 되죠? 4, 5, 6 이게 좀 다 그러면 연결되는가요? 4, 9, 36에 5, 8, 40부터 되니까 5, 6 5가 되면은 6 되겠는데요? 그죠? 45, 68, 48 이렇게 차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럼 1부터 5까지 다 15가지가 되겠죠? 36분의 15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3, 5,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분의 5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히 뭐 2차 방정식 괜히 뭐 언급했는데 뭐 그래 봐야 뭐 허근 갖는 거니까 판별식 요 사실만 좀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찾기 조사해서 좀 찾아간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만 조금 기억하면 되겠죠. 그게 뭐 연산해서 다 값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찾기 형태로 뭐 조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데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니까 저신검을 걷고 풀이를 쭉쭉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안의 학교 학생들의 통학수단과 지각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0%는 자전거로 60%는 이제 걸어서 등교했고요. 자전거 등교한 학생들이 이제 이만큼 걸어 등교한 학생 15분의 2가 또 지각을 하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전거, 그 다음에 도보 이렇게 해서 좀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각한 학생들 이렇게 해주는데 뭐 둘로 좀 나누면 되겠죠. 전체는 10분의 4에다가 10분의 6 이렇게 처리되고 합이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각한 학생들은 열심히 조사를 하면 또 10분의 4에 또 다시 이곳에다가 얼마가 되는가요? 25분의 3, 25분의 3 이만큼이 자전거로 지각한 학생이 되겠고 10분의 6에 그 다음에 얼마인가요? 15분의 2만큼 지각을 이렇게 했다. 합친 부분들이 이제 지각한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선택을 딱 했는데 지각한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전거로 등록했을 확률 구했다. 오, 여기가 이제 뭐 지각한 학생의 총합 부분들이 이렇게 돼가는 건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조건 확률인 거죠.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전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곧바로 써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각한 비율 지금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죠. 이때 이제 뭐 자전거가 이제 앞쪽 부분이니까 10분의 4에다가 곱하기 25분의 3에서 이렇게 좀 써가면 뭐 전체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 소거가 되면 되겠고 5도 좀 소거가 되면 되나요? 5 해서 이제 여기 5 만들면 되겠죠? 3 쓰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약분이 좀 더 이상 좀 잘 안 되는가? 이것도 3 맞아서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분의 12에다가 여기는 4에다가 여기 이제 5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그러면 5분의 5, 4, 20을 만들면 되겠죠? 20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럼 5가 또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게 되면 또 4가 또 약분이 되는 거군요. 일단은 뭐 1차를 쓰고요. 12, 그 다음에 4 곱하기 5 쓰고, 그 다음에 12 이렇게 쓰게 되면 4로 약분하게 되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더하기 5니까 이제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최종 계산 8분의 3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합을 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뭐 계산 결과로 뭐 11 이렇게 다 발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내용을 좀 잘 정리하고 큰 틀에서 나중에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의 사실이죠. 선택한 학생이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이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각했다 이런 얘기니까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전거 됐습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아느냐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치역이 하나가 되어서는 6이 안 되겠죠?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면 4에 2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3에 3이니까 안 될까 뭐 이런 경우 하나가 있겠군요. 그 다음 원소가 3개라면 4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3, 2, 1 이렇게 되는 경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푼다는 얘기는 1, 2, 3, 4에서 4, 2로 가는 이런 집합을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는 뭐 1, 2, 3, 4에서 이번에는 뭐 1, 2, 3 이렇게 가는 뭐 이때는 뭐 치역과 곱이 뭐 같아지는 이런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로 대응되려 하니까 뭐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각각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에서 왕창 4로 대응되는 경우, 왕창 2로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4가지입니다 라고 풀이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공역에 있는 원소가 3개일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좀 좋지 않죠?
이때는 이쪽에 있는 정역에 있는 원소를 2개, 1개, 1개 이렇게 요게 개수입니다. 이렇게 조편성을 해서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1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3개의 덩어리를 좀 만든 거죠. 만든 다음에 1대1 대응을 이렇게 좀 시키는 거니까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형태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분되고 그러면 이제 6 곱하기에다가 또 여기도 6이 되는 거니까 전체는 뭐 36까지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얼마인가요? 40에 50 이렇게 돼서 50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문제. 뭐, 한 가지 문제인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역의 합이 6이 된다. 치역이 6이 되는 경우를 조사를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치역이 6이 되는 이러한 함수 대응을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뒤에 있는 공역 자체가 4이라고 생각하고 1, 2, 3이라고 생각했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부분들 원소 2개짜리일 때, 3개짜리일 때 각각 처리법이 좀 이제 다르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편성에서 이렇게 1대1 대응시키는 이런 형태. 풀이법이 좀 다른 형태니까, 아이디어를 제법 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학습을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에서 Y집합 1, 2, 3, 4, 5. 함수 F 중에서 하나를 딱 했는데 다음 조건을 좀 안 지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F3 기준으로 좀 표현이 되는 거죠. 둘 다, 어이구, 뭐 커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뭐 F3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F3이 1이다, 이렇게 되면, 뭐 F1, 2 좀 알아봐야 되는 쪽이 있겠고요. 여기는 F.4를 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1 빼고 나면 있고, 뭐, 뒤에 2, 3, 4, 4개가 있는데, 이쪽은 뭐 4가지가 되겠고,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죠? 뭐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일단은 뭐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4개는 되는 거에서, 4개에서 중복하게 2개를 선택하면 되겠고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6의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0에서 가지수가 나오면 되겠고요. F3이 2가 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또 3가지고 이거 거의 패턴 똑같은데요. 3H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6, 3,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F3이 3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2가지가 되니까 2H2에다가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죠? 4에다가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니까 3이 6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F3이 4가 되게 되면은 뭐 나머지가 한 가지죠.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7에다가 25가 되니까 6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제 함수 문제에 대해 조건에 만족하는 대항 가지수가 되겠고요. 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전체 가지수를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미리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뭐 5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의 4제곱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5 하나가 약분되니까 5의 4제곱에다가 5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약분했는데 세제곱에다가 5 1은 5,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의 같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125분의 13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있는 부분들 뭐 표현 자체가 뭐 F3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F3이 이제 뭐 이렇게 나눌 거면 되는 거죠. 제곱제곱 나눠 갔을 때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해서 각각 가지수를 구해서 이제 곱하기 간 이런 형태 되겠죠. 자연스럽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1, 2, 3의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하여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A집합이 B집합에 쏙 들어갈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합이니까 뭐 서로 같을 수는 없는 거고요. 나중 확률 구할 때 약분 좀 할 거 다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집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A집합이 3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것도 골라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B집합은 그러면 이제 1, 2, 3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하. 요거 이제 공집합 빼면 되겠군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고 3개 중에서 원소를 좀 하나 1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B집합은 이걸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의 제곱인데 자기 자신에 똑같은 거지 하나 또 빼주면 되겠고 여기 빼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3 컨비네이션 2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될 때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2의 0제곱 마이너스인데 뭐 규칙성 때문에도 좀 써야 되겠는데요. 3 컨비네이션 3 해주면 2의 0제곱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재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3 컨비네이션 3에 2의 세제곱에다가 3 컨비네이션 1에 2의 제곱에다가 3 컨비네이션 2에
2의 1제곱에다가 3 컨비네이션 3의 2의 0제곱 마이너스의 3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뭐 어떤 뜻이냐라고 좀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1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전개식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1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런 형태의 전개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런 형태. 좀 재미난데요. 그러면은 27에서 8을 이렇게 좀 빼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9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확률을 해야 되는데요. 뭐 부분집합이 8개가 있어서 8개에서 A집합이 될 수 있는 거 8가지, 그 다음 B집합 7가지 처리해서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9라는 인수가 없으니까 56분의 19 해서 결과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6분의 19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것도 빼기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빼는 거니까 6 빼기 9, 1에다가 7 되겠고 4에서 빼니까 37이 답이 되겠네요. 37에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쏙 들어가는 이런 경우 요 부분 좀 이해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정도가 적당할까요? 원소 좀 3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B집합은 요걸 좀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고, 이 중에 이제 공집합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 부분들 이렇게 하나를 좀 빼야 되나요? 아, 여기 빼기 이렇게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쪽은 뭐 원소 개수가 없는 건데 뭐 규칙성 때문에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직접 계산한다고 보면 맨 마지막 부분들은 쓰지 않고 계산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좀 배운 이론들이랑 좀 접목시키면서 효율적인 풀이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마지막 강도 좀 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재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미양정리 이론들이죠. 이론들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 보여드렸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6개의 구수를 5개의 상자에 나눔김없이 담겠습니다. 두 상자 AB에 들어가는 구슬 개수랑 세 상자에 들어가는 개수의 합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6개의 구슬은 뭐 3개 넣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A, B 부분들을 하고 크게 나눠서 C, D, E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 놓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뭐 구슬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A, B 상자에 넣을 좀 3개를 고르면 되겠고요. 3개의 구슬을 좀 넣는다라고 치면 첫 번째 구슬이 들어가는 가지수가 2가지 뭐 이렇게 된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좀 가지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나머지 구슬 3개도 넣는 가지수 하게 되면 3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죠. 6이 사라지니까 5, 4, 20에다가 8에다가 27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여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7, 8이 56에다가 그 다음에 2, 8이 16 이렇게 되니까 21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될까요? 4, 3, 2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이제 4, 3, 2, 0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이렇게 일단은 6개의 구슬, 서로 다른 구슬이니까요. 일단 구슬 자체를 좀 넣을 구슬을 선택하고 그 구슬들을 좀 넣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편성 부분들하고 중복 순열 부분들하고 이론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만화책, 그 다음에 시집, 홍길동적으로 보면 소설책 해서 뭐 총 15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3권을 된 5개의 박스에다가 포장하겠다. 박스는 또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군요. 홍길동전은 반드시 만화책이랑 같이 포장돼야 되겠고 다른 책들은 뭐 같은 분야끼리는 포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박스가 돼 있고 이것도 뭐 하나 홍길동전은 뭔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요, 다른 분야 소설 제외한 다른 분야는 같은 분야끼리 포장하는데 시집이 5권이거든요. 그럼 뭐 시집은 뭐 각각 한 권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홍길동전에 있는 부분에다가 시집을 하나 넣자면 시집 5권 되겠고 만화책에 있으니까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완성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시집을 자연스럽게 여기다 넣어서 C1, C2, C3, C4 이렇게 넣었다라고 치게 되면, 근데 이제 표면 이제 박스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넣었습니다라고 해주면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가 있는 시집에 따라서 이제 박스가 구별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일단 좀 만화책을 좀 넣는다면, 만화책도 이제 한 권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화책을 좀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화책이 첫 번째 만화책이 들어갈 곳이 4가지, 그다음에 3가지. 만화책이 그렇죠. 3권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만화책을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만화책을 좀 넣었죠. 만화책이 뚝뚝뚝뚝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뭘 갖다 집어넣어야겠죠? 소설책을 집어넣어야겠죠? 소설책 5권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설책을 집어넣겠다. 열심히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곳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 4, 3 이렇게 집어넣게 되게 되면 나머지 2개는 뭐 나머지 부분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에다가 여기는 현명하게 계산할 방법 없나요? 그냥 계산할까요?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에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기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46, 24에다가 그럼 14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아이고래 144니까 이게 1440이 되는 거군요. 아이고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계산 개수를 좀 조심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다 해놓고 틀리면 안 되죠. 60 맞는 거죠? 46, 24 그 다음에 2, 6, 12,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곱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20을 또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28800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까? 오, 개수가 좀 엄청나게 크군요. 28800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은 좀 어떻게 참 잘 다루느냐 이런 얘기인데 홍길동전 반드시 만화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시집이 5권인데 뭐 같은 뭐 다른 분야 책들은 이제 같이 포장 안 되는 거니까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것을 넣을 때 시집 하나에다가 만화책 하나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걸 골라서 가짓수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에다가 이제 시집을 쭉 넣어놓고 근데 시집은 이제 넣으면서 드디어 이제 상자가 구별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구별된 상자에다가 만화 넣고 소설책 넣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좀 처리를 해서 문제 주어진 조건에 이제 매치업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불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복습해서 철저하게 잘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적혀진 구슬이 각각 3개씩 들어있고 A 주머니에는 2, 마이 이렇게 좀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머니 B에는 2-에 들은 구슬이 1개, 5개. B에는 그러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셋, 넷, 5개 뭐 이런 형태로 좀 들어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각각의 주머니에서 2개 동권에서 이제 버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구슬들에 적힌 숫자의 곱이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B가 좀 개수가 좀 다르니까 B를 기준으로 좀 볼까요? B에서 버려가는 방법이 뭐 크게는 이제 2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2하고 마이너스 2를 좀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 이런 경우하고 그러면은 좀 이건 뭐 어떻게 되죠? 6개에서 2개를 좀 골라내는데 뭐 1개에서 뭐 하나 고르는 건 됐고요. 5개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4개를 좀 합하니까 이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보니까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이제 2개가 남아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A 부분들은 이제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좀 골라내야 되겠군요. 6개에서 2개 고르는데 그럼 3개에서 하나 3개에서 하나 골랐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B에서 그러면 마이 이렇게 골라서 6 컨벤션 2에서 5 컨벤션 2 골랐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 2개가 사라져가게 되면은 답은 이제 뭐 홀수가 돼가는 거죠. 그럼 6개에서 2개 걸어가는데 홀수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가 이제 홀수게 남은 방법은 2를 2개 사라지게 해서 뭐 3개에서 이렇게 골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고르면 되겠죠. 2개를 중에 골라가는 이런 방법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분모는 이게 좀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3, 5, 15 곱하기 15 일단 15 곱하기 15 이렇게 좀 쓸까요? 처리해지면 여기 이제 5 곱하기에다가 여기는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여기는 10 곱하기에다가
여기는 3 곱하기 3 두 번이니까 6을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 5, 15가 하나 좀 사라지죠?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 5, 15 이렇게 좀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15분의 그럼 여기는 3에다가 여기는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15분의 7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5분의 7, 또 더하기 하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22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뭐 저는 이제 B 기준으로 좀 판단을 좀 해줬는데요. 지금 왜냐면 B의 이제 개수 자체가 좀 이렇게 달라서 센스 있게 이제 2가 있을 때랑 없을 그래. 여기 지금 이건 B 부분이고 마이너스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좀 A 부분에서 꺼내는 걸 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A에서 다양하게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맨 처음 이제 줄기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줄기로 해서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긴 문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뭐 이론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식이 시그마도 돼 있고 뭐 좀 복잡한데요. 만족해주는 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구해가는지 쓰면 되죠. 2n-1 컨비네이션 1, 2n-1 컨비네이션 2 해서부터 쭉 해서 2n-1 컨비네이션 n-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을 구하라는 건가요? 좀 독특한데요. 이거는 어떡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2n-1 컨비네이션 0, 2n-1 컨비네이션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요거 좀 마이너스를 이으면 불편하군요. 이렇게 해서 2n-1 컨비네이션 n-1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 좀 하나 좀 빠뜨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2n-1 컨비네이션 n에다가 뭐 계속 이제 추가해서 가게 되면요. 2n-1 컨비네이션 2n-1 뭐 이건 2n-1 컨비네이션 2n-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부 다 쓴 형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2의 n-2n-1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2n이라서 좀 자꾸 헷갈리네요. 그때 이제 요거랑 요거랑 그냥 합이 이제 앞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위에 써져 있는 부분이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n-1 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2n-1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해서 2n-1 컨비네이션 n-1 이 부분들은 뭐 위에 거에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2n-2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가 없는 이 부분을 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2의 2n-2 빼기 1 이렇게 되는 값이죠. 요 값이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게 이제 뭐 1023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의 2n-2 제곱이 1024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n-2는 10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n은 뭐 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좀 보여는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항 정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학습이 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쭉 써져 가는 거예요. 절반 정도 써져 있구나. 이제 전체 다 써져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 절반 부분들인데 그 식에 또 요게 좀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 반 부분에서 이걸 좀 빼서 이렇게 형태적인 거 되죠.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문제 주어진 형태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좀 배운 내용들을 연관된 걸 좀 이끌어내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평상시에 이항 정리, 이항 계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사탕 7개를 A, B, C, D, E 5명의 학생에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A가 B가 받은 사탕 수의 합은 3이고 A가 B보다 많이 받도록 한다. 받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 B 하고 또 C, D를 좀 나눠야 되겠군요. 사탕을 좀 받는데 합해서 3개를 받아야 되는데 또 A가 또 B보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3, 0 하고 2, 1 이렇게 뭐 두 가지인가요? 됐죠? 나머지 이제 이쪽은 나머지 사탕 4개를 좀 열심히 좀 4개를 좀 나눠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체가 7개의 사탕이 있으니까요. 7개에서 3개를 골라서 A를 주면 되죠. 더하기 7개에서 2개를 골라서 A 주고 그럼 5개에서 1개를 골라서 B를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탕 4개를 CD에게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탕을 누구 줄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3가지, 두 번째 사탕 누구 줄까요? 3가지, 3의 4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7, 6이 좀 사라지는 거니까 7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5, 여기는 그러면 7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3의 4제곱해서 전체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5 공통에다가 그 다음에 7 곱하기 뭐 이렇게 되니까 7 곱하기 4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80을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5, 4, 20을 먼저 계산하고 7, 8이 56, 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잘한 건가요?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에다가 12에다가 13에다가 그 다음에 10에 11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와우. 1, 10, 100, 1000만, 11,340입니다. 라고 해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뭐 큰 틀에서 맨 처음에 좀 모양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개수가 뭐 그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시켜서 사탕을 골라서 주고 나머지 사탕들을 좀 내사람에게 준다. 요 틀이 좀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내용 뭐 합이 좀 3개고 A가 더 많이 받습니다 라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집중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는 비어 있습니다. A에서 2개를 꺼내서 흰 공이 나오면 실행 A, B에다 넣으면 되는 거군요. 흰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E, 꺼내고 넣고 2개를 더 꺼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B에 이제 흰 공이 1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럼 뭐 큰 틀은 뭐 9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공을 꺼내는데 실행 2를 하려면 흰 공이 있으면 되는 거죠. 흰 공이 있으면 돼. 그런데 나중에 이제 흰 공이 1개니까 4개에서 하나 꺼내고 5개에서 하나 꺼내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9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이번에 흰 공이 없다는 얘기는 검은 공 2개를 꺼내면 실행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이 이제 7개가 되겠고 4개에서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는 2개가 사라졌으니까 3개에서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9, 8이 이제 약분되니까 8이 4가 되죠. 그러면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6분의 이걸 뭐 계산을 그냥 4 곱하기 5를 쓰는 게 낫겠죠. 더하기 여긴 또 36분의 처리해 주겠고 10에다가 곱하기 여기는 7, 6, 7, 3 처리해주면 되겠고 4 곱하기 3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 이렇게 좀 이렇게 소거해주면 되겠죠. 편리한 부분 공통적인 요소들을 이제 동시에 소거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소거해서 9 소거해서 9 이렇게 좀 만들어 갈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분의 5에다가 63에 그러면은 여기가 좀 10이 되는 건가요?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3으로 통보를 하면 되겠죠. 7, 5, 35 그럼 이제 45가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면 또 5, 9, 45, 9, 7, 63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약분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제 뭐 정답은 뭐 7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뒤에 연산 부분들은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고 문장 좀 잘 읽어서 첫 번째 조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흰공이 하나 나온 거니까 실행 2를 통해서 흰공이 하나 있을 확률인 거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실행에서 이제 흰공이 하나 있는 이 경우를 좀 이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XYZ 열심히 곱하겠는데 900이면 9 곱하기 10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뭐 3제곱, 2제곱, 5제곱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소인수분해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때 그러면 x라는 것은 인수들이 좀 존재하겠네요. x, y, z 이런 부분들이 뭐 지수들은 뭐 2의 지수, 3의 지수, 5의 지수, 2의 지수, 3의 지수, 5의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좀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표현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때 뭐 a, b, c 이렇게 처리해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2입니다. 그럼 3의 부분들도 좀 x, y, z 이렇게 처리해지면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입니다. 이런 얘기죠. 뭐 P, Q, R 이렇게 처리해줘도 어이구 X, Y, Z는 쓰면 안 되겠는데요. 아이고 이런 데는 뭐 그러면 D, F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D, E, F 그리고 뭐 P, Q, R 이런 식에서 이런 식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이구 여기도 좀 다 바꿔야 되는데 어이구 됐죠? 뭐 의미 파악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D, E, F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중복조합과 관련해 있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번 연속돼야 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6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죠? 자, 근데요, 조건 이제 나가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XY를 하는 것이 뭐 15제곱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뭐 3제곱하고 5제곱 이렇게 되는 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X, Y 곱이 3제곱, 5제곱 되는 이 가지수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이 가지수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약수의 개수 형태로 보게 되면, 약수의 개수 자체가 3 곱하기 3에서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로 좀 나눠서 놓을 것 같으니까 전체 개수는 이제 9가지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우리가 216에서 XY가 15제곱이 돼가는 9가지를 좀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207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접근법이 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 모양들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합한 것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를 이렇게 판단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가는 건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면 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니까 처음에 접근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L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독특한 조건인데요. 와우, 알겠습니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F0을 집어넣으면은 F 합성함수에 되면 2의 0제곱이니까 1 이런 식 나와야 되고, F2를 하게 되게 되면 2가 돼야 되겠고, F2를 하게 되게 되면은 2의 제곱이 4가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보다 더 커지면은 뭐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3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F0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F0이 1일 때 F0이 0일 때도 있는 거죠. 0일 때, 1일 때, F0이 2일 때, 와, 또 3개의 부분을 좀 나눠서 풀어야 됩니까? 이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F형이 0이라면 위에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은 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F 또 다시 0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요건 좀 안 되겠습니다. 요거 안 되는 거고. F0이 1이다 라고 해주면 F0이 1이었으니까 요 부분을 또 다시 조사하게 되면 F1이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두 번째 조건에 집어넣게 되면 F1이 1이니까 다시 F1이 되는데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요거 하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0, 1, 2, 3, 4, 5 0, 1, 2, 3, 4, 5 해서 알아봐야 되죠. F0은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F0이 2니까 F2가 되면 1 되는 거니까 F2는 1이다. 또 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2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세 번째 조건을 갈까요? 그러면 F1이 되겠고 F1은 또 4가 되는데요. F1은 또 4다라고 좀 나오겠고요. 됐습니까? F1이 또 4가 됐으니까 이걸 또 두 번째 조건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F4가 되는 거니까 2다. 그래서 또 4는 2입니다라고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들은 전부 다 대응돼서 결과가 좀 3개가 좀 나왔고요. 이때 이제 치역이 4개다라는 얘기는, 어이쿠, 그러면 이제 F3하고 F5 이 부분들이 나머지 치역을 하나 좀 더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둘 다 0, 3, 5 쪽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겠죠. 0, 3, 5 쪽에, 그런데 숫자가 2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0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뭐 3가지가 좀 이렇게 나오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녀석이 그러면 바깥쪽에 된다면 한 녀석은 안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깥쪽에 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안쪽에 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이렇게 되겠고, 둘이 이제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였으니까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3 더하기 18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이제 21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F3이 만약에 이렇게 좀 0, 3, 5 쪽에 대응된다 이렇게 되면 F5 쪽은 나머지 이제 뭐 1, 2, 1, 2, 4 이런 쪽에 좀 대응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3가지가 있고 서로 이제 상태 서로 바꾸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2차례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가지수 됐죠? 자, 전체 그래서 21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주어진 조건들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조건도 있으면 나 조건을 좀 써서 일일이 좀 확인해야 되죠. 그럼 좀 만족이 당장 안 되고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도 2번 해야 되죠.
F1 나온 결과를 또 두 번째 거 집어넣어서 또 확인해야 되겠고 역시 안 된다는 거 밝혀져서 결정됐겠고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정리해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메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벤 다이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최종 취업 개수가 이제 4개라고 했으니까 그 4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원소가 지금 현재 3개니까 이제 1개가 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0, 3, 5 쪽으로 둘이 똑같이 둘 다 이제 0, 1, 2, 4가 아닌 다른 원소로 대응될 때 이런 가지수 둘이 이제 하나는 0, 3, 5 쪽에 하나는 1, 2, 4 쪽에 대응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 조사 됐습니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나눠서 처리하게 되면 뭐 그럭저럭 되긴 하는데 와 문제 읽으면서 스스로 또 막바지에 시간도 부족한데 집중력을 좀 엄청 발휘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좀 까탈스러우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뒤쪽 문제, 뒤쪽 파트에 역시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